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오늘은요, 24학년도 수능을 볼 친구들을 위해 23학년도 수능이 어땠는지 잠깐 다시 얘기를 해보고요. 24년도 수능 대비 학습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수능 다시 보기를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려는 건 아니고 해설 강의는 이미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먼저 보셔도 나중에 보셔도 상관이 없고 오늘은 그냥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다 정도만 좀 간략하게 짚고 갈 거예요. 제가 수능 총평을 일부러 따로 안 했어요. 괜히 여러분들 싱숭생숭 할까봐 안 했고 이제는 이제 24년도를 대비하는 친구들이 들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저는 제 생각대로 사람마다 뭐 보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9번부터 슬슬 어려워진다. 선생님 제가 9번부터 잘 못 풀어요 라는 게 제로를 보통 시작하는 친구들이 그렇거든요. 제가 봐도 9번, 10번, 11번, 12번에서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예 9번, 10번 문제는 갖고 오지도 않았고 11번, 12번, 13번 문제를 보여드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능 직전에 올려드렸던 삼각함수와 도형에 대한 정리 되게 짧은 TCC 영상이 있었죠. 그냥 도형의 8대 성질만 알고 있어도 그냥 이거는 바로 풀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라 11번 그냥 제껴. 제끼는 게 아니라 풀고 제껴야 되는 거고 12번에서 이제 살짝 쫄렸을 수 있지. 왜냐면 절대값 때문에. 근데 어차피 얘 키워드 도형의 8대 성질, 얘 키워드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 두 개만 생각하면 심지어 얘 2차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접근하기가 어렵거나 식이 너무 복잡해서 뭔 소린지 모르겠거나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심지어 최소값이야. 그럼 우리 최소값은 뭐예요? 얘 미분했을 때 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최소값에 대한 해석만 해주고 그러면 일단 12번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12번에서 우리가 좀 버벅댔을 수 있어요. 근데 13번은요? 이거 그냥 풀고 넘어가셔야죠. 이건 제로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솔직히 말해서 11번하고 13번은 제로만 봐도 그냥 푸실 수 있는 문제라 이제 친구들이 13번까지는 선생님 다 풀었어요 라는 친구들이 좀 많았고 많았고 상처받지 마시고 이제 너무 쫄지도 마시고 14번, 15번이 좀 문제였는데 14번이 문제였죠. 사실 14번이 제일 어려웠고 그나마 15번까지 중에선 얘가 제일 어려웠고 15번은 솔직히 나는 풀었어야 된다고 보기는 해. 왜냐면 이거 연습은 우리가 너무 많이 했고 투게더백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많았고 제가 이렇게 나오면 수열은 무조건 니네가 손으로 써보다 보면 나올 수도 있다. 진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조건 자체가 간단한 조건이고 3의 배수 같은 건 우리가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이걸 쫄아서 못 풀 문제는 솔직히 아니라고 봐. 만약에 선생님이 해설에서 했던 것처럼 막 그 3K-1, 뭐 3K-1을 못 썼더라 하더라도 얘들아 안 되면 나열해봐 라는 거에서 나열 조금만 했어도 이건 맞았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미친 듯이 어려운 그런 공통 부분은 아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11번부터 15번에서 특별한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특별한 어떤 스킬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별로 없었어 솔직히. 그래서 그냥 제로 한 큐만 죽어라 봐도 15번까지는 다 맞을 수 있는 느낌이야. 14번이 조금 거슬리지만 얘야말로 그냥 일일이 찾아서 꼼꼼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어려운 문제인 거지 엄청 복잡하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이 그래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고 fx 모르니까 안 그려도 되는 그래프고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구구절절 나열돼가지고 뭔 소린지 모르고 제껴 옛날에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거랑은 이제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1번부터 15번에서 아마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다 맞았을 거고 하나 틀렸다면 14번 하나가 우리 이 앞에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어려운 애에 속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21, 22 제가 20번까지는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이번에도 20번까지는 그냥 괜찮았고 21번이 너무 쉽게 나왔지. 이거 그래프만 그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수함수 그래프와 로그함수 그래프를 딱 그려놓으면 끝나는 문제였고 얘는 이제 해석을 조금 잘하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제가 해설 강의할 때 이거 그냥 스르륵 풀고 넘어갔을 정도잖아요. 21번 치고 굉장히 쉽게 나왔어. 이것도 그냥 그래프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티 찔러 넣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스킬이 쓰이거나 야 어떤 도구를 써라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런 문제들이었어 사실. 그리고 22번도
원래 22번이 어렵게 나오려면 여기가 더 복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식이 나와버렸고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이렇게 나오면 제가 그래프부터 그려보고 식 정리하고 최소값 나왔으니까 이거 그래프 옮겨가면서 또 봐야 되고 막 이렇게 야 이거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거는 못 풀었어도 돼. 이거 버리고 갔어도 돼. 라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14번, 22번이 정답률이 높은 건 역시나 22번이기 때문에 안 풀고 넘어갔거나 여기까지 못 왔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뒤에 이제 선택 과목 풀으려고 거기 갔다 오니까 이걸 못 푼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14번보다 얘를 먼저 풀었으면 아마 이건 풀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선택조차도 여러분들이 수능감을 익히고 실전력을 익혀서 그거를 선택을 하는 것도 너네의 몫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풀모의를 풀면서 그것도 같이 연습을 해봐라. 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14번을 버리고 이걸 푸셨어야 돼요. 그리고 14번은 틀려도 그래 하나 정도 틀려도 된다 치면 그거고 22번은 나는 맞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1등급 노리는 친구들 그리고 2등급 친구들이 이번에는 아마 좀 기회가 됐을 것 같아. 왜냐하면 1등과 2등급을 1등급, 2등급을 가리는 게 22번, 21번, 뭐 14번, 솔직히 15번 이런 거 요즘 잘 모르겠어. 그냥 13, 14, 15, 20, 21, 22 중에 1, 2등급이 가려져야 되는데 그쪽 초고 난이도 문제가 안 나왔다는 건 2등급 친구들이 여기서 분발해서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은 이랬어.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지난 시험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앞으로 공부 방향을 잡을 때 요 정도를 푼다라고 하면 나는 한 큐까지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대부분 제가 필요한 문제, 킬러 문제도 한 큐에 다 넣잖아요. 킬러 문제 들어있는 것, 준킬러 들어있는 것까지 한 큐를 다 보셨으면 나는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제가 뒤에 선택 부분은 안 가져왔는데 이번에 오히려 확통 29, 30이 미안해요. 확통 29, 30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그거랑 14번 그렇게 틀렸으면 이제 간당간당하게 1등급, 2등급 뭐 그 사이에 걸쳤을 거고 29번은 아주 복잡하진 않았어. 제가 확통 같은 거 풀 때는 줄글로 정리된 걸 옆으로 잘 옮겨가지고 표를 만들든 조건 그림을 그리든 뭔가 정리를 해서 한번 어떻게 풀지를 쭉 써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30번은 솔직히 조금 어렵긴 했어요. 30번은 일일이 막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30번은 좀 길기도 했고 시간도 좀 걸려요. 그렇지만 만약에 29번까지 풀어냈다면 아마 1등급을 맞은 친구 중에 2개를 틀렸다면 14번하고 30번이었을 거야, 확통은. 그리고 미적은 오히려 난이도가 낮아졌죠. 이게 근데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확통이 너무 쉬우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확통이 어려울 거라고 제가 늘 예상을 했었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확통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투게더백까지 봤었잖아요. 미니모이도 제가 확통 난이도 올려놨어요. 미니모이까지만 들었어도 확통 다 맞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왜냐면 확통은 제가 투게더백에 넣은 확통은 진짜 어려운 확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갔다고 나는 보진 않아. 그러니까 이번에 확통 29, 30 어려운 거 알겠고 14번 어려운 거 알겠는데 나머지 것들은 전체 막 죽어라 못 푸는 문제가 없고 그 아래까지 출제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 2, 3등급 친구들이 이번에 분발해서 1등급을 받아야 되고 내년을 생각해 보자면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 대신에 나아진 거는 아주 어려운 킬러가 한 2개 나와버리면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서 또 올려야 되는데 아니면 아주 불수능이 나왔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다 싶은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 24년도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다행히도 우리 한 큐에 들어있는 기출들이 이거보다 어려운 기출이 많아요. 왜냐면 이 전해의 기출들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고 더 복잡하고 긴 문제를 해석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거 공부만 열심히 해도 제로 한 큐만 꼼꼼히 봐도 여러분들 기출은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이번에도 기출문제 베이스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죄송하지만 제가 어렵지 않았다는 건 그 막 죽어라 어렵지 않았다는 거니까 너무 마음 상해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얘들아? 막 죽어라 못 풀 문제는 아니었으니 한 큐만 꼼꼼히 봐도 24년도는 꽤나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애초에 계획을 좀 지금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언제 뭘 들어라라고 공부할 계획을 학습 계획을 좀 알려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높이시되
제가 제 강의 중에 투머치는 만점을 노리는 친구들이 아니면 안 들어도 될 만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투머치 안 듣고 넘어가도 된다는 걸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대신 한 큐까지 꼼꼼히 보면 1등급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그럴 것 같고. 자, 이거는 제가 24년도 커리큘럼 영상에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되, 제로 한 큐 투머치 요거 제가 문제 되게 적게 들어갈 거고요. 진짜 투머치인 문제 있지,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찐 킬러, 이거 풀면 나는 미치네 아마 이런 느낌이잖아. 이걸 풀었어? 난 만점이지 뭐, 이 정도 문제가 투머치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만점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그때 한 큐까지만 들어도 이제 자기 등급 맞춰서 얘네 들어주시고, 한 큐까지만 들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일단 1등급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미니모이를 이번에 본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 왜냐면 이거 난이도가 쉽지 않은데 지금 90, 11, 12가 다 거의 이쯤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 투게더백까지 보셨으면 좀 자신 있게 푸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각각 강좌에 대한 내용은 풀 커리큘럼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예 여러분들이 슬슬 계획표를 짜야 되고, 뭐 12월 계획표, 1월 계획표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일단 1년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1년치 안에서 이제 몇 월까지 끝내고 몇 월까지 끝내고 그 안에서 또 몇 주 끝내고 이렇게 짜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제로 한 큐 투머치 같이 넣고, 이거는 투머치 안 본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 큐 투머치 같이 넣고 그 다음 쭈르륵 이렇게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조금 계획 세울 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11월은 않는 게 이제 11월 거의 끝나가잖아요. 남은 11월에 이미 사실 제로 시작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계획 보시고 11월부터 땡겨가지고 쭉쭉 계획을 세워보시고, 아직 계획 안 세운 친구들은 지금 세우셔야 돼요.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여러분들이 달릴 걸 알긴 아는데, 그렇게 할 거면 12월 언제부터 이걸 시작할 건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2학년 친구들 벌써 제로를 끊는 친구들도 있잖아. 같이 수일 들으면서 제로로 공부했던 친구들 있잖아. 한 바퀴 돌리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내가 이제 12월에 시작하면 1년이니까 여유 있겠지. 여러분 수능 공부에 여유라는 건 없어요. 그냥 계속 달려도 늘 끝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거고, 늘 뭔가 나 왜 공부했는데 안 되지? 왜 안 오르지? 나 이거 배웠는데 왜 모르지? 이거 풀었는데 왜 안 풀리지? 계속 할 거야.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1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첫 번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제로를 여러분들이 12월에 시작한다면 제가 되게 애매하게 걸쳐놨잖아요. 1월, 2월 사이에 끝내셔야 됩니다. 제로를 끝내고, 여기는 사실 문제가 엄청 많지만 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워크북까지 다 껴서 풀어라. 그럼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로 1강, 2강 들어보기 시작하면 이거 어느 정도 걸리겠다라고 예상이 될 테니 염두에 두고 같이 짜주시고, 특히 이제 제로 보실 때 참고 박스에 있는 중학 수학이나 공통 수학 부분, 1학년 수학 있죠? 고1 수학.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조금씩 잡고 나가야지 뒤에 가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다 까먹었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제가 참고 박스에 다 넣어놨으니 이것도 좀 공부를 계속 해주시고, 특히 이제 한 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에 키워드를 문제마다 넣어놨고, 개념별로, 유형별로 키워드를 넣어놨죠. 이거를 좀 도구로 사용을 하라는 건데, 이 키워드를 좀 숙지를 하고 넘어오셔야 편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될 거예요. 한 키워드당 거의 문제가 막 20개씩 있는 경우도 많고 30개씩 있는 경우도 많으니, 일부러 제가 키워드를 문제마다 넣고 문제 풀면서 그냥 숙지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놓긴 했으나 좀 꼼꼼히 보시면서 넘어오시고, 제로에는요, 쉬운 4점 이하의 문제들, 간혹 이제 보통 4점, 10번 정도 문제 있죠. 10번, 11번 정도 문제들이 들어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그냥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큐에서 이제 어려운 거 풀어야지가 아니라, 제로에도 그냥 정말 당연히 풀어야 되는 4등급, 3등급은 무조건 찍어야 되는 문제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로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있는 4점 문제들 좀 신경 써서 보시고, 얘네는 당연히 풀 수 있어야지 딱 그 상태로 한 큐로 넘어오셔야 돼요. 이제 2월에서 3월 사이, 1월에서 2월 사이 또는 2월이나 3월쯤에 한 큐를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최대한 제로를 달려서 한 큐를 들어오시는 게 좋고, 제가 한 큐에서 어차피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쫙 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로에서 한번 듣고 제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테고, 한 큐 오면 또 세 번째 듣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내가 복습까지 시켜줄 거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내가 수학적인 체계, 학습법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이 강의만 들어도 되게끔 해. 나는 시간을 아껴주는 걸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애초에 상반기에 기출을 다 때려 넣어서 하반기에 기출 안 보고 비기출 문제, 재정 문제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앞에서 기출을 다 본다라는 건 내가 너네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공부만 해라 라는 거고 시간을 아껴 드릴 테니 그냥 주어진 것만 그대로 하세요. 딴 거 보실 필요도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알아서 익혀질 거야. 이제 한 큐에서는 참고 박스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점검할 정도일 거고 문제 해결 방법 박스 같은 거 좀 잘 봐주셔야 돼요. 키워드가 제가 풀커리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 해결 방법 박스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 놓은 거,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걸 보시고 키워드랑 같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거를 아주 짧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외울 수 있게, 숙지할 수 있게 해놓은 게 키워드니 다시 한번 앞에 제로에서 봤던 키워드와 한 큐에서 추가되는 키워드를 좀 잘 외워주시고 이제 한 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제로에서 내가 기본은 다 배워왔는데 다시 여기서 뭔가 문제를 풀면서 뭔가 취약한 단원 같은 게 보일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문제 중에 내가 유독 약간 이거 왜 이렇게 나 불편하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걸 한 큐에서 다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다 잡고 체크하고 여러 번 풀어보고 문제 복습도 많이 하는 상태로 오셔야 되고 한 큐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려운 4점 중킬러, 킬러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최종 점검하시고 오답 노트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오답 노트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답 노트가 이름이 오답 노트야. 근데 나는 그냥 오답 스크랩이 더 좋아. 굳이 노트에 막 예쁘게 꾸며가면서 이렇게 쓸 시간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내 책 잘라도 되니까 여러분 잘라도 돼. 가위로 그냥 잘라 찢어도 되니까 찢어서 모아놓으세요. 다 모아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한 3번, 4번 풀어서 복습했을 때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지 알 정도야? 그럼 버리면 돼. 이제 다시 책에 버리지 말고 책에 껴놓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오답을 줄여가는 거지. 그 스크랩북이 얇아지게 이제 만들어주시고 완전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로 수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못 푼 문제들을 좀 잘 모아서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계속 복습을 하라고 제가 또 써드리는 거고 이제 5월쯤 되면 사실 만약에 한 큐 기출 개념이 끝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한 바퀴를 다 돌린 거거든요. 기출이 끝났고 6월 평가원에서 조금 더 이제 힘을 붙여서 여기서 시험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 큐가 만약에 이쯤 끝나면 여러 가지 핑계로 6월 평가원이 좀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 그치? 제가 아직 다 못 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그럼 수능 가서도 선생님 제가 수능 전에 다 못 봐가지고 그런 말 할 거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6월 평가원 전까지 이걸 꼭 끝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6월 평가원의 그 시험을 내가 한 바퀴 돌리고 나서 한 바퀴가 뭐야? 3바퀴 돌리고 나서 기출까지 한번 다 보고 나서 복습까지 하고 나서 나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그래서 3월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고 이때 내가 배웠던 걸 좀 진짜 착 한번 시험을 해보려면 이 전까지는 한 바퀴가 돌아갔으면 좋겠어. 저의 바람인데 늘 조금씩 밀리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여유 있지 않게 제가 지금 잡아드리고 있고 이게 끝나면 이제 미니모이 들어갈 텐데 이거는 이제 하반기 가면 이렇게 같이 듣는 친구들이 있고 제로 듣고 한 큐 듣고 이거 듣거나 제로 듣고 이거 듣거나 이제 막 내가 어디서 밀렸고 어디서 출발했느냐에 따라 이제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고 뭘 듣고가 달라질 텐데 정석적으로 가자면 이게 끝나면 미니모이를 하루에 몇 개씩 또 풀어라. 쭉쭉쭉쭉 풀어가지고 얘에서 어려운 4점 미만의 유형을 완벽하게 알아야 돼. 즉 12번, 13번까지는 이걸로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우리가 12번, 13번 뭐 못 풀고 21, 22 못 풀고 뒤에 2개 못 풀고 3등급인 거잖아. 그러니까 3등급 잘하면 2등급까지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로 끝낼 생각은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나머지 기간에 1등급 만점을 위해서 투게더백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미니모이를 제가 주는 이유는 시간에 쫓기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투게더백이랑 둘이 지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를 끝냈기 때문에 아주 고난도는 아니지만 그냥 어려운 4점 정도까지의 문제들을 시간을 재고 30분 내에 빠르게 푸는 연습 1번, 2번, 3번, 4번 같은 좀 계산이 복잡한 이번엔 아주 복잡하지 않았으나 더 복잡하게 드려요. 그것도 집중해서 좀 30분 내에 8문제 쫙 푸는 실수 방지까지 해서 요거 연습하는 걸 이때 하라는 거고
이거랑 이제 병행을 하든 다음에 하든 이거는 시간을 잰다기보다 문제를 좀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 이제 단계가 맞잖아요. 이렇게 가야 맞는 거고 여기서 어려운 거 딱 끝나면 그때 한 큐는 계속 같이 복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복습을 하고 이제 모의고사 딱 들어가서 수능감 기르고 이제 여기선 죽어라 문제를 풀고 시간 딱 재서 OMR 체크까지 하고 또 반복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제가 계획을 세워드린 이 표를 좀 잘 기억하시고 제가 한 큐 풀모의 9월부터라고 해놔서 이 전에 문제 드릴 거거든요. 9월 평가원 시험 전에 끝나면 이것도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투게더백까지 한 번은, 그러니까 복습까지는 안 됐다 쳐도 한 번을 돌렸으면 이거를 좀 수능처럼 정말 한번 봐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거에 좀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밀리더라도 진짜 최대한 안 밀리게 땡겨서 와서 뒤에 여유 있게 공부가 되게 하셔야 돼요. 11월은 아예 제가 쓰지를 않아요. 11월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제가 풀모의 몇 개 남은 거 계속 풀면서 실전력 기르거나 풀모의 죽어라 풀면서 벌써 한 열 몇 개째 풀모의를 풀고 있거나 20개째 풀모의를 풀고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 시기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싹 다 복습하는 시기지 여기서 뭔가를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계획 짤 때 11월 빼고 짜세요. 그냥 10월이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짜시는 게 맞아요. 요거를 기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 제로는 수원수투는 오픈을 해서 이미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 큐는 조금 있다가 다음 주쯤이나 제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땡겨서 미리 오픈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좀 미리 들을 수 있게 저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 빨리빨리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에빙하우스만과 곡선인데 얘기하고 싶은 건 복습의 중요성. 여러분 우리가 도장 깨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전 선생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6개를 다 드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복습이 안 되면요. 아예 처음에 공부를 했어. 10분 지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막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이 야 쉬는 시간에 놀지 말고 공부해. 그거 복습하는 게 그게 이거잖아. 10분. 요거 딱 수업 끝나고 10분 안에 한번 복습을 해줘라라는 게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12월이야. 수능은요 1년 가까이 뒤에 있는데 6개월 이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복습을 몇 번을 해야 될 것이냐. 그날 당일에 복습하셔야 되고 다음날 내가 몰랐던 거 물론 그 전날 내가 너무 빠삭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몰랐던 게 있으면 다음날 보면 또 몰라. 알지? 선생님 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주요 멘트가 뭐예요? 선생님하고 했을 땐 됐는데 저 혼자 하니까 왜 안 되죠? 그게 이거잖아. 당시엔 이해를 한 것 같지만 막상 혼자 풀려고 다음날 풀려고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요때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스크랩북을 놓으라는 게 그걸 앞에서부터 계속 꺼내서 여러 번 보는 거야. 그러면 3번, 4번 보고 한 달 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때는 기억력이 80%, 70%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까지도 처리가 안 된 그 어려운 문제들 그냥 계속 끌고 가시면 돼요. 10번 가까이 보시면 안 되겠어요? 무조건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복습 시간을 생각해서 계획을 짜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11월, 12월 다 짜드린 이 계획은 복습을 빼고 짠 거잖아. 물론 내가 한 큐 복습해라라고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복습 시간은 이거보다 훨씬 클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트하게 짜셔야 되는 거예요. 제로 공부하고 제로에는 복습할 게 없을 것 같아? 개념 다시 봐야 되고 거기도 여러분들 특별하게 안 풀리는 문제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처음 한다 생각하고 바닥부터 쌓아 올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로는 진짜 꼼꼼히 보셔야 돼서 개념 공부도 다시 하셔야 돼요. 복습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늘 계획표 짜실 때 하루에 강의 3개 들어야지 라고 하면 몇 시간 잡아야 돼? 적어도 4시간 잡아야 되는 거야. 한 강의에 60분이고 50분이면 적어도 4, 5시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계획을 짜시라는 거지. 그냥 딱 3개 들으니까 3시간.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복습 시간을 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주시고 이제 11월 끝나가니까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수험생 모드에 들어가야 될 시기거든요. 좀 마음을 다잡고 그냥 나는 지금부터 죽어라 열심히 공부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언제 쉬고 언제 뭐 하고 이렇게 할 여유 솔직히 없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1년을 지금부터 죽어라 달리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나오는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 시험 경향도 막
천재니까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냥 하나하나 따지면 제 해설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쓰인 스킬 없고 아까도 얘기했듯 막 뭔가 외워서 도구를 써야 되는 것도 없어. 그냥 풀면 풀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맞는 시험이라는 생각도 난 들거든.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제로부터 시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은 아니야. 근데 시작은 시작이야. 시작을 하면 훨씬 더 남들보다 빨리 앞서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계획 잘 짜시고 바로 시작해서 쭉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